자, 자본탐상검사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사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자와 케이블을 직접 시험체에 감아 코일법으로 검사한 경우 잘 나타나는 의사지시 모양은 되어 있습니다. 자와 케이블을 시험체에 감았다라고 하니까 일단 케이블이 이렇게 접촉을 하고 난 부위에 의사지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전류지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번 단면 급변지시는 단면적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위에 생기는 거지요. 2번 전류지시, 3번 전극지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극 이런 데 생기는 거지요. 4번 자극지시는 N극, S극에 생기는 지시지요. 그래서 자와 케이블에 의해서 접촉했을 때 생기는 의사지시는 전류지시가 되겠습니다. 해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문탐상 시험 시 중심 도체법을 사용할 경우 자속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중심 도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험체가 어떤 파이프가 있을 때 파이프에 어떤 그 중심 도체를 넣어서 중심 도체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는 그런 형상이지요. 우리가 이런 경우는 밀도가 가장 높은 것은 그 시험체 파이프의 그 내부 표면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개의 분포를 보면 봉이라든가 이런 것들, 봉이라든가 실린더형 파이프에서 보면은 그 외부 표면에서 최대가 됩니다. 즉 봉의 외부 센터에서는 자장이 제로가 되고 외부 표면에서 최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와 같이 어떤 파이프에다가 중심 도체를 집어 넣었을 때 즉 그 자화 방법 중에 전류 관통법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봉에서는 외부 표면에서 최대지만 이런 구조일 경우에는 그 파이프의 내부 표면에서 밀도가 최대가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탈자를 하지 않고 재시험을 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1번 자기 펜 흔적으로 의심되는 지시가 나타나 재검사를 하는 경우 탈자를 하고 해야 됩니다. 2번 국보적인 냉간 가공부에서 지시가 나타나 결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검사하는 경우 국보적인 용접 보수면에서 지시가 나타나 결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하는 경우 4번 자화전류의 계산이 잘못되어 초기 자화전류보다 높은 전류로 재검사하는 경우 자 23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 2, 3번은 탈자를 하고 재시험을 해야 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했던 자화전류보다 나중에 더 높은 전류로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굳이 탈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큰 전류로 검사를 하고 다음에 작은 전류로 검사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반드시 탈자를 하고 더 낮은 전류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탈자를 안 해도 되겠죠. 2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기 탐상 시험에서 자기장이 균열의 방향과 수평으로 형성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균열의 방향과 수평이면 지시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거의가. 자, 1번 균열이 검출되지 않을 수가 있다. 2번 선명한 선형 지시가 나타난다. 3번 지시가 퍼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4번 작은 지시들이 나타난다. 자, 2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기장의 방향하고 균열이 이렇게 수평으로 나란하면 균열이 검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2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극간법으로 자분탐상시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극간법 옳은 것 1번 양자극을 연결하는 전기력선의 수직방향이 자속방향이다. 양자극을 연결하는 전기력선의 수직방향이 자속방향이다. 아니죠. 2번 자극 가까운 부분이 가장 결함을 검출하기 쉽다. 가까운 부분은 의사 지시가 생길 우려가 크지요. 3번 자극 사이를 멀리 할수록 결함 검출이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어렵습니다. 4번 양자극을 연결하는 전기력선에 직교하는 결함이 가장 잘 검출이 된다. 그렇죠. 양자극을 연결하는 전기력선에 자장에 직교하는 결함이 가장 잘 검출이 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무관련 지시가 발생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관련 지시죠.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용접부의 융착 금속과 모재의 경계에서 재질 경계 지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2번 시험체의 큰 단면의 겉변부에서 이런 식으로 단면 겉변부에 의해서 의사 지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3번 금속 조직의 경계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4번은 용접부의 오브랩은 이건 무관련 지시가 아니죠. 오브랩은 결함 지시라고 보시면 돼요. 용접부의 오브랩 과하게 용접이 된 거지요. 모재를 덮어서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무관련 지시인데 4번은 뭐 결함 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기 탐상 시험에서 잔류자장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남아있는 잔류자장이 도움이 되는 경우는 1번 시험체의 자화, 2번 시험 후 탈자, 3번 지시의 해석과 평가, 4번 재시험 시 잔류자장이 남아있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지시의 해석과 평가겠죠. 잔류자장이 있음에 그 누설자석이 그대로 유지가 또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 누설자석을 우리가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의 자기이력 곡선에서 잔류자기를 나타내는 것은 어느 점인가? 잔류자기는 AC 구간이죠. C가 되겠습니다. C 구간. 자, 그래서 잔류자기는 C입니다. A, B, C. 3번이 되겠네요. 28번의 답은 3번. B는 포화점이 되겠지요. A, B 구간을 초기자와 곡선, 처녀자와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하고 E가 역포화점이 되겠네요. A, D 구간이 보자력, 항자력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극간법 자분탐상시험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결함 검출력을 높이기 위해 직류를 사용한다. 직류, 교류 다 사용하지요. 다 직류와 교류의 특징들이 다 있지요. 자극과 시험체 간 밀착도가 나쁠수록 불감대는 넓어지지요. 인상력은 철심 단면적의 크기와 극간 거리에 따른다.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또 꼭 이렇지는 않죠. 4번 시험면의 자개 강도는 암페어 턴으로 표시한다. 암페어 턴은 이게 그 암페어는 전류와 턴수는 코일법에 있어서 전류와 턴수를 구할 때 암페어 턴으로 나타냅니다. 해서 29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이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납 또는 구리망사를 사용해서 전극의 접촉면이나 축통전법의
접촉면의 면적을 넓혀주는 주된 이유는 패드 얘기하는 거죠. 도체 패드를 붙이는 이유는 그 아크 발생을 억제하는 거죠. 자, 1번 접촉면을 증가시키고 부품이 타는 것을 줄이기 위해. 2번 납과 구리는 용융점이 낮기 때문에. 3번 시편의 열 발생을 돕고 자유자장을 쉽게 유도하기 때문에. 4번 접촉면과 자속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 납이라든가 구리, 망사, 알루미늄 이와 같은 도체 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접촉면을 증가시키고 아크 발생입니다. 부품이 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단조품의 자분 탐상 시험 시 소성이 적은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판정 대상이 아닌 자분 모양으로서 과도한 전류를 사용한 경우에 잘 나타나므로 자화 전류를 낮추어 재시험하면 사라지는 자분 모양은 1번 단류선, 2번 편석 지시, 국부 냉간 가공, 개재물 지시. 이거는 1번이 되겠네요. 뭐 메탈 플로우라고도 하죠. 플로우 라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재시험하면 사라지는 거지만 다른 것들은 또 나타나죠. 뭐 편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3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석 밀도를 0으로 하기 위한 자화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장의 세기를 0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힘, 그걸 항자력이라고 합니다. 용어 정의죠. 제로 0으로 돌리는 데 필요한 힘, 자기의 세기를, 밀도를. 자, 항자력이라고 합니다. 32번은 1번이 되겠네요. coercive force입니다. 좋습니다. 33번 연구자석에서 자속선 또는 자력선을 설명한 것은 연구자석에서 1번 자석 내에 S극에서 N극으로 흐르는 자력의 흐름. 자, 2번 자화 전류에서 60번 초당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력선 흐름의 가상선. 어떤 경우이든 선형자장을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가장 적합한 걸 하나 골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3번 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력 흐름의 가상선을 우리가 이제 자력선, 뭐 맥스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맥스웰. 자력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상선. 그래서 33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외경이 50mm인 원통형 시험체의 원주방향 결함을 검출하는데 적합한 자분 탐상 시험의 자화 방법. 50mm면은 50mm. 예. 원통형 시험 원주방향 결함이죠. 원주방향. 자, 축통전법은 축방향으로 전류 흘려주는 거죠. 이때는 자개가 원주방향으로 걸리죠. 이때는 축방향의 결함을 검출하기가 쉽습니다. 자, 프로드법, 전류관통법. 전류관통법도 축방향의 결함을 검출하기가 쉽죠. 자, 전류관통법도 전류를 흘려주면 원주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서 자장의 방향하고 직각인 축방향의 결함을 우리가 검출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원주방향 코일법은 시험체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가 이렇게 축방향으로 형성이 되죠. 자기가 축방향으로. 그럼 이때는 원주방향의 결함을 검출할 수 있겠네요. 코일법. 자, 3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석유 저장 탱크나 구형 탱크와 같은 대형 구조물의 용접부 균열 등의 불연속을 탐상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는 자분 탐상 검사 방법은 큰 석유 저장 탱크는 뭐 이 중에서 겉감법입니다. 교류 겉감법을 실제 많이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개의 세기가 1000A/m에서 자속 밀도가 0.1 웨버/제곱미터인 자성체의 투자율은 얼마인가?
자성체의 투자율을 구하는 식이네요. 이 식에 보면 B는 μH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B가 밀도를 의미하는 거고 μ가 투자율을 얘기하는 거고 H는 자기의 세기지요. B는 μH. 이때 투자율 μ는 H분의 B입니다. 이때 식에 넣어서 풀면 되죠. 풀면은 이때 36번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의사 모양의 판별에 관한 내용으로 자분 탐상 시험만으로는 판별이 어려워 표면을 그라인 연막 후에 약품으로 부식시켜 금속, 현미경 등의 미시적 시험 또는 거시적 시험으로 조사해야 하며 재시험은 침투 탐상 시험 등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사 모양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기 펜 자국, 단면 급변 지시, 표면 거칠 지시. 자, 이거는 투자율이 다른 재질 경계 지시입니다. 약품으로 부식시켜 가면서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것은 이 투자율이 다른 재질 경계 지시밖에 없습니다. 자, 3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분 탐상 시험에서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시험체에 전기 악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2번 섭식자분의 오일 등 용매가 장시간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3번 자외선 등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직접 눈에 조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번 자분의 비산, 날아다니는 거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에게 TLD를 부착토록 한다. 38번의 답은 4번입니다. TLD는 그 방사선 작업자들에게 부착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방사선의 양을 측정하는 설량계, 방사선의 양을 측정하는 계측기, 측정기기 뭐 이렇게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량계입니다. 자, 38번의 답은 4번입니다. 건식법에 의한 자분 탐상 시험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분 및 검사면이 충분히 건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2번 섭식법에 비하여 표면 결함의 검출 능력이 떨어지지요. 떨어집니다. 섭식법이 더 표면 결함을 검출하는 데 더 좋습니다. 건식은 표면 직화 결함을 검출하는 데 더 우수하지요. 자, 3번 극단적으로 거친 면 및 고온부 탐상에 적합합니다. 거칠거나 좀 고온부 탐상에는 건식자분이 좋지요. 3번 자분 적용 시 자분을 포대에 넣고 손으로 포대를 살살 쳐서 뿌려도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39번 같은 경우는 2번이 잘못됐네요. 섭식법에 비해서 섭식법이 표면계량 검출하기 좋고 건식은 표면직합니다. 자, 3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강자성 물질의 시험체의 자화력을 계속 증가시켜도 자기의 세기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때의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잔류자기를 가진 것이다. 2번 자기적으로 포화가 되었다. 항자력이 최대임을 나타낸다. 보자성이 최소임을 나타낸다. 자, 자기 이력 곡선, 가로축이 H, 세로축이 B죠. 밀도고 자장의 세기죠. H가. 자장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거의 비례해서 밀도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세기를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밀도가 증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자기 포화점이라고 합니다. 자기 포화가 됐다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자기 포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0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